예,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 강경숙입니다. 한덕수는 이완용보다 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부의 총리이자 대행인 한덕수가 30일 대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짓들을 해왔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마늘 협상 이면 합의, 론스타 사태, 저축은행 여신 규제 완화, 부인 그림 고가 판매, 정부 예산으로 골프장 연회비 지출 등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은 반헌법적인 것과 관련됩니다. 윤석열 탄핵 인용 이후 나흘이 지난 4월 8일 한덕수 대행은 문제가 큰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그들은 내란 공모, 자격 논란, 과거 판결 논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헌재가 16일 인용했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맘대로 행사한 것입니다. 내란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을 위한 사전 작업이 드러난 것이죠. 두 번째 기억은 매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한미통상협상에 대해 한덕수 대행은 은공을 강조하며 맞서지 않겠다라고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대행에 불과하고 새 대통령 취임이 한 달 정도 남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30일 대선 출마를 전제로 저자세 협상이라는 패를 건넨 매국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57개국 상호 관세 적용을 7월 9일까지 유예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기억은 너무나 슬프고 뼈 아픕니다. 더 뼈 아픕니다. 국민 159명이 돌아가신 이태원 참사 후에 외신 인터뷰에서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미국 NBC 기자의 질문을 흉내내면서 당시 한덕수 총리는 통역 오류에 대해서 웃고 농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 들리는 것에 대한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지금도 치가 떨립니다. 용서하기 힘듭니다. 한덕수 대행의 말과 행동은 일제강점기 이완용을 연상시킵니다. 이완용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외교권 박탈을 주도했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1907년부터 1910년까지 한덕수처럼 총리 대신에 재직 중이었는데 일제 통치에 협조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을 반일 세력으로 탄압했습니다. 군대도 해산시키고 대한제국, 고종황제, 퇴위, 강요에도 협력했습니다. 급기야 1910년 한일합방 조약 체결에 적극 가담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본에 완전히 넘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친일 관료와 민족 반역 세력을 양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완용이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다면 한덕수는 헌법과 국민의 주권을 팔아먹고 국력을 사적으로 유지하려 한 헌법 파괴자입니다. 기억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기록은 역사의 책임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2025년의 이완용은 한덕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상에서 한덕수 대행이 내세운 논리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논리는 바로 국가 운영의 필요성입니다. 2025년 한덕수는 이완용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